PV5를 처음 출고하고 뒤쪽 공간을 보면 아마 이런 생각부터 드실 겁니다. 생각보다 정말 넓은데? 여기에 매트 하나만 깔아도 바로 차박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PV5 카고는 공식 재원 생활물 공간 길이가 2.255m, 폭이 1.565m, 높이가 1.520m입니다. 성인 한두 명이 누울 공간은 충분하고 사양에 따라 실내 V2L과 카고룸 조명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굳이 큰 돈을 들여 내부를 손볼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짐을 싣기 좋은 넓은 화물 공간과 사람이 오랜 시간 머물기 편한 생활 공간은 전혀 다릅니다. PV5 순정 상태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애초에 카고 모델은 물건을 싣고 내리고 업무에 활용하기 좋은 공간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공간을 그대로 캠핑이나 차박에 사용하면서도 일반 캠핑카와 같은 쾌적함을 기대할 때 생깁니다. 오늘은 PV5 순정 상태로 차박할 때 어떤 불편이 생길 수 있는지, 커스텀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업체를 고를 때 어떤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PV5 커스텀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적어도 오늘 말씀드리는 기준은 확인한 뒤 결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넓다고 해서 바로 생활 공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정 카고 공간을 캠핑 목적으로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문제는 온도입니다. 차량은 집보다 외부 온도의 영향을 훨씬 빠르게 받습니다. 특히 넓은 차체면이 그대로 드러난 공간은 여름에는 열기가 쉽게 느껴지고 겨울에는 차가운 냉기가 그대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아 보여도 밤이 되면 바닷가 벽면에서 올라오는 냉기 때문에 매트와 침낭만으로는 불편할 수 있고 여름에는 해가 진 뒤에도 내부에 남은 열 때문에 잠들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문을 닫고 잠을 자면 호흡과 체온으로 실내 습도가 올라갑니다. 외부와 내부의 온도차가 커지면 유리나 차체면에 결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카 내장 작업은 단순히 철판을 예쁜 원단으로 가리는 일이 아닙니다. 차량을 얼마나 자주 사용할지, 어느 계절에 사용할지, 환기와 단열은 어떻게 확보할지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소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비어있는 카고 공간은 소리가 안에서 울리기 쉽습니다. 이때 내장재를 덧대면 차체보다 촉감과 분위기는 좋아지고 일부 울림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장재만 붙였다고 해서 단열과 방음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체와 마감재 사이에 어떤 자재를 넣는지, 빈 공간과 이음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패널을 어떤 방식으로 고정하는지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생활 동선면은 캠핑을 해보면 단순히 누울 자리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발과 젖은 장비를 둘 자리, 밤에 누운 상태에서 켤 수 있는 조명, 청소하기 쉬운 바닥까지 필요합니다. 이런 기준 없이 일단 수납장을 넣고 조명을 추가하고 천장과 도어를 모두 감싸기 시작하면 비용은 계속 올라가는데 오히려 사람은 움직일 공간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쓰는 기능을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커스텀은 화려한 부분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운라이트를 많이 넣고 벽면에 고급 자재를 쓰면 처음 사진은 정말 멋있게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콘센트 위치가 불편하거나 수납 동선이 맞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전기와 설비 작업이 엉성하면 살면서 계속 불편해집니다. 캠핑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된 모습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내장재와 간접 조명, 가구의 색상입니다. 하지만 캠핑카를 실제로 사용했을 때 편하고 오래 쓸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내장재 안쪽의 단열과 흡음 시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배선은 안전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주행 중 패널에서 잡소리가 나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도어를 열고 닫거나 안전벨트를 사용할 때 마감재가 걸리지 않는지, 나중에 수리나 정비가 필요할 때 내장재를 다시 분해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차량의 무게도 생각해야 합니다. 가구와 바닥재, 배터리와 전기장치를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차량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차량마다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커스텀에 사용한 무게가 늘어날수록 차량과 캠핑 장비를 실을 수 있는 여유는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캠핑카 커스텀은 예산 안에서 옵션을 최대한 많이 넣는 작업이 아닙니다. 차량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 안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오래 사용해도 문제가 없으며 나중에 정비하기도 편하도록 만드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체를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견적을 내기 전에 사용 목적을 제시하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물을 계속 실을 것인지, 주말에 가끔 차박만 할 것인지, 가족과 사계절 캠핑을 할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작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필수 작업과 선택 작업을 구분해서 설명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천장과 측면을 마감하더라도 단열과 흡음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도어 트림까지 필요한지, 바닥은 화물 사용을 고려할 것인지에 따라 비용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조명이나 기타 옵션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업체는 무조건 많이 권하기보다 고객의 예산 안에서 먼저 해야 할 것과
것과 나중에 추가해도 되는 것을 구분해줍니다. 세 번째로 PV5 차량 구조에 맞춘 작업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곡면과 모서리를 어떻게 마감하는지, 순정 체결부를 살릴 수 있는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다시 열 수 있는지, 노후와 조명, 콘센트 주변에 간섭이 없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원단을 잘 붙이는 것과 차량에 맞게 내장재를 설계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네 번째로 견적 범위와 사후 관리 기준이 분명한지 보셔야 합니다. 작업 후 들뜸이나 봉제 불량, 잡소리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까지 점검받을 수 있는지도 시공 전에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업체를 고를 때는 완성 사진이 예쁜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순서로 작업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PV5 커스텀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오늘 말씀드린 기준을 가지고 여러 업체에 직접 질문하고 비교하셔도 좋습니다. 업체의 목적부터 설명하고 필수 작업과 선택 작업을 나눠달라고 요청하고 자재 샘플과 시공 방식, 견적 범위와 사후 관리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다만 내가 원하는 구성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여러 공정과 업체를 따로 알아보는 시간을 줄이고 싶거나 PV5 내부를 내 용도에 맞춰 커스텀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폼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차량 모델과 캠핑 인원과 사용 목적, 원하는 작업 부위를 남겨주세요. 내용을 확인한 뒤에 작업 응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차량에 전체 커스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순정 상태로 충분한 부분은 그대로 살리고 불편한 부분만 단계적으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비용과 차량의 활용성을 모두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PV5는 옵션을 많이 넣는다고 완성되는 차가 아니라 내가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정했을 때 비로소 나에게 맞는 차량이 됩니다. PV5 캠핑카 내부 커스텀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고정 댓글의 상담폼을 확인해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